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이신 임성호 대표님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입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서울권 소재 대학들을 들어가기는 쉬워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만큼 또 더 몰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난해 입시에서 이미 지방대학은 정시에서 경쟁률이 2.7대 1이었죠. 근데 정시가 세 군데 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2.7대 1이면 사실 미달인 거죠. 그 다음에 수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지방대 같은 경우에서는 6대 1이 안 넘었죠. 그러니까 수시, 정시 모두 지방권은 일단 현재로서는 미달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수시에서 일단 붙으면은 등록금 내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가려면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시는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뭐 지방권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권, 서울권 중에서도 중상위권 대학 이렇게 몰려가게 되겠죠. 수시 때부터. 그러면은 지방권 일반 사립대 정도는 그냥 원서를 내도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해도 보면 추가 모집을 하고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교, 그다음에 서울 소재에서 최상위권 연대나 고대 명문대급에서 운영하는 어떤 캠퍼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이 될 테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서울도 고3 학생 수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모집 인원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금년도 고3까지는 그래도 고3 학생 수가 많은데 그러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금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뽑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사실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2학년 학생들부터는 목표 대학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목표를 어떤 구조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향의 목표를 반드시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벌써 한 10,000명 정도를 못 채웠던 지방대들이 많던데요. 지금의 선발 구조가 이제 수시가 한 20만 명대, 정시가 8만 명대. 그런데 정시까지 가서도 못 뽑아서 추가 모집을 했던 규모가 3만 명입니다, 이번에. 그럼 정시 선발 규모의 40% 정도가 추가 모집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입시는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 세 단계 입시가 사실 지난해부터 만들어졌다. 정시는 원서를 3군데 넣을 수가 있죠. 수시 때는 원서를 6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모집은 원서의 지원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원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한 20, 30대 1 정도 되지 않으면은 못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보면은 뭐 0.2대 1 정도에 머무르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학은 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졌다. 이제는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한 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진로 선택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없어지고 의대가 들어왔고 지금 이번에 이제 약대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의학학 열풍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약대가 1,600명이죠. 지금 현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개념으로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금년 고3부터는 이제 의대, 약대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올 겁니다. 의대, 약대, 치대 순. 그리고 일부 약대는 사실은 의대 수준을 능가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럼 의학학 계열이 전체적으로 6,000명이 넘어간 6,400명 정도 대 규모입니다,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예전에는 뭐 의대 정도 나왔다 하면은 거의 뭐 소형고 가는 것보다 더 가치를 매겼죠. 지금 현재 수능 응시생이 한 40만 명 초반대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학에서 이과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자연계 학생들은 한 12만 명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지역별로 의학학 계열의 모집 인원과 그 해당 학년의 고3 학생들 중에서 실제 순수 이과 학생들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순수 이과 학생들 대비 비율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이 의학학계를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단순 모집 인원 대비 학생 수 구조로 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지방권 그 의학학계 같은 경우에 지방 또 학생들 또 지역 인재 또 할당제까지 또 법제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 강원도라든지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의학학계를 진학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나도 어쩌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스카이급에서 거의 서성한 정도까지도 내려왔다. 이제 목표 범위 자체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학학계열의 전문직 선호 열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든지 중3 이하의 학생들도 이런 어떤 그 패턴의 변화들은 보면서 이게 뭐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의 핵심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수시, 정시를 나누면은 이제 내년도부터 금년 고3부터 이제 주요 대학들은 정시가 40%, 수시는 6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수시는 학교 내신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학교 내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될 텐데 이제 수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보고 심지어 면접까지 보고 이런 형태들로 뽑는 방식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그러니까 서류 학교 내신 성적과 선생님들 썼던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 중에서 코멘트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서류를 보고서 평가를 하지 수능 점수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는 거의 한 60~70%를 수시로 뽑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과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예 수능도 안 본다. 그런데 의학학계열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시가 한 60% 뽑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합니다. 단순하게 의학학계열에서는 일반 학과의 선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주요 대학의 선발 방식과 다르게 수능을 반드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집 단위를 100으로 봤을 때 수능을 요구하는 전형이 수시든 정시든 토탈 합산해 보면 90~3~4%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학학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가 안 되면 현재로서는 어렵다. 수능에서도 보통 수능 최저를 한 2, 3등급대 정도를 최저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 1등급 정도는 수시에서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시에서 1등급 정도를 요구할 정도가 되려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뭐 탐구 영역에서 한두 문제 틀려야 되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한 대여섯 문제가 섞여져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푸는 정도 가지고선 되지 않는다. 어쨌든 심화 단계까지 수능에서 심화 단계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또한 대여섯 개 출제되는 것 중에서 한두 문제 이내로 우선 틀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시 때로 가보면 이제 등급을 안 보고 정말 석차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4% 안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1등급인데 의학학 계열 정도를 들어가려면은 4% 안에 들어오는 1등급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전국에서 2% 안에 들어오는 1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은 참 이런 얘기를 먼저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의학학 계열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주요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부를 봤을 때 전과목 5과목 합산해서 한 10개 이상 틀리고 있다. 살짝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 중학교는 중국에 보면 3,000개가 넘는 중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문제 수준도 다 다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시험도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은 학교 시험도 없는 거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험 본다 하더라도 그 시험지 수준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확하게 어떤 본인의 자녀들의 어떤 컨디션 자체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때 가서 사실은 뭔가 진로를 잡고 하기에는 사실 좀 늦은 감도 많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설명회 듣는 거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 사실 특별한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패턴 변화를 주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입시 정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중3 이하에서 어쩌면 중학교 2학년 이하에서 듣고 저희 회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 재수생까지 다 아우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통계를 보면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사실 본인 스스로 노력하더라도 거의 다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월 달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처음으로 봅니다. 전국 등수를 처음 알아보는 거죠. 그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의 문제들을 이게 패턴을 보면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학생들이 잘 안 틀립니다. 집중적으로 틀리는 거는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3학년 이제 2학기 때까지. 그게 어쩌면은 상위권 변별력의 핵심 기간이다. 그래서 1학기보다는 2학기, 학년으로 놓고 보면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어쩌면 노력을 해도 쉽지 않는 어떤 걸로 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공부의 패턴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뭔가 좀 바로잡아 놓는 것이 정확한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어떤 입시 정보 수집에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근데 마침 그 시기가 시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경시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기본적으로 공부 패턴 자체가 쉬운 단어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좀 풀어보는 것이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보고 뭔가 좀 돌파를 해나가라 이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관찰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